최근 한 20대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교사들의 권리를 위한 법안의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 해결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이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법 개정이 교사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교사가 숨지기 전 평소 학부모 민원에 대한 고충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이 공개되어 자살의 이유가 악성 민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학부모, 교육청을 비롯 사회의 높은 기대치를 맞춰야 할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려 하지만 대인관계의 갈등과 어려움을 법으로 규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 3만 명에 이르는 교사들이 지난 29일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기온이 33도에 이르러 후덥지근한 날씨임에도 교사들은 땅에 떨어진 교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하며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6개 지역의 교육청에서 제정에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학생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 제약이 따른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법은 행위를 규정하는 것에 그치므로 교권 회복이라는 미묘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교사가 교육하는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는 상황에 따라 교사들의 훈육을 쉽게 정서적 폭력으로 규정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학부모가 본인 자녀가 불합리해 보이는 훈육을 들어 경찰에 신고한 경우를 형법을 적용해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학부모는 본인의 아이가 정서적 발달을 하는데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교사가 인식했다고 이해할 경우가 다분합니다. 본인이 직접 상황을 목격한 건 아니지만 해당 부모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는 최소한 교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며 실제로 교사가 처벌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볼 일은 없다고 예상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수많은 민원에 무고죄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법안의 제정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을 때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전히 공교육과 학교 교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법 개정으로 교사들의 권위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대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가르칠 자격을 부여받은 공무원으로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민원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키기 어려운 현실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문제는 학교에서 발생하지만 학부모는 경찰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와 같은 경우 내부적인 상황이 쉽게 외부로 노출되는 문제 역시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안팎 선생이라는 책임감에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교육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머리뉴스였습니다.